앙골라 역사도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좀 비슷한데요. 이제 유럽 사람들이 와서 식민 지배를 하고 독립을 하고 내전을 하고 과도 정부가 생긴 다음에 이렇게 안정권에 들어서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앙골라는 가슴 아픈 사건이 독립을 75년도에 했는데 바로 그 같은 해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무려 27년간. 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앙골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반투인의 역사를 좀 아는 것이 이해 도움이 되는데요. 이 반투인은 어떤 민족이나 뭐 혈통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반투어군을 쓰는 사람들을 반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이 핑크색 보이죠? 네. 여기가 다 반투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반투어군에 속하는 언어는 약 500개가 넘는다고 해요. 반투인이 원래 이 콩고 분지 지역에 있었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동쪽과 남쪽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뭐 기후적인 문제, 그다음에 식량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추측이 되는데 정확한 이유는 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크게 내 민족이 대이동한 사건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앙골라 지역에도 반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투인이 앙골라 지역에 콩고 왕국을 건설하게 돼요. 가장 큰 왕국이 처음에 콩고 왕국이었고 이 콩고 왕국을 중심으로 작은 왕국들이 생겨났고 콩고 왕국이 이 작은 왕국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이 콩고 왕국에는 수도 음반자 콩고가 이제 현재 앙골라 지역이고 또 그 아래에 은동고 왕국이 있는데요. 은동고 왕국의 왕의 이름을 은골라라고 불렀는데 여기에서 앙골라라는 국가 이름이 탄생했다고 전해집니다. 대항해 시대에 이 포르투갈의 탐험가 디오구 항이라는 인물이 이 앙골라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앙골라를 또 왔다가 아래 그 나미비아도 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돌기둥을 세웁니다. 뭐야. 이거 내 거야. 돌기둥을 이렇게 절물건을 돌기둥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좀 다야. 네. 그니까요. 근데 이 대항해 시대에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영토 분쟁을 하게 되죠.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이 이 토르데시사스 조약이라는 걸 맺도록 이제 중재를 하는데 이거 되게 웃긴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카보베르데 섬을 중심으로 해서 서경 46도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그 쭉 그은 그 선을 중심으로 왼쪽은 스페인 땅에 오른쪽은 포르투갈 땅에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말이 돼?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는데 되게 말이 안 되는데 서로 이렇게 남아있네요. 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를 지나서 인도 무역로를 이제 개척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간 기지점으로 앙골라와 그 오른쪽에 있는 모잠비크를 기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무역을 하러 왔는데 또 선교를 하겠다고 또 나섰죠. 그래서 이 콩고 왕국이 최초로 무역 관계를 체결한 곳이 바로 포르투갈이고요. 그 당시에 콩고 왕이 종교를 받아들여서 개종을 또 하고 문화도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 서양식으로 바꿔요. 주왕 1세. 그리고 아들은 또 아폰소 1세. 이렇게 이름도 바꿉니다. 이 노예 무역을 한 경로인데요. 우리가 전에 봤던 뭐 가나, 뭐 그쪽, 세네갈 이쪽을 중심으로 항이 하나 있고 여기 또 앙골라도 노예 무역 항으로서 굉장히 큰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루안다 지역. 그 지금의 수도죠. 여기에서 주로 브라질로 노예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거의 뭐 400만 명 정도가 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주로 이 사탕수수를 재배를 하고 광산 이런 쪽으로 일을 하게 되죠. 빨려와서. 노예들을 이제 일로 보내기 위해서 이 유럽 국가는 이제 아프리카의 뭐 총기, 무기나 면직물 이런 것들을 팔고요. 근데 노예가 브라질이나 카리브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노예들이 생산한 뭐 설탕, 담배, 면화 이게 유럽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인 건가요? 네. 그래서 수많은 노예들이 팔려나가게 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죠. 바로 여기가 그 루안다에 있는 노예 박물관인데요. 당시에 이제 노예로 팔려나가기 전에 강제적으로 세례를 받고 개종을 강요받습니다. 야, 진짜.
근데 당시에 지배했던 이 사탕수수는 화이트 골드라고 불리는 아주 고수익 작물이죠. 그래서 벌이 없어도 꿀을 주는 갈대다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였고, 근데 굉장히 이게 노동 집약적인 작물이기 때문에 많은 노예들이 필요했고, 그 브라질에 있던 원주민들, 그 사람들은 이를 노동을 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해요. 몸도 이제 체력적으로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 좋았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콩고 왕국과 은동고 왕국으로 권력이, 세력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콩고 왕국은 앙골라의 북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은동고 왕국이 그 콩고 왕국이 조금 아래에 있었잖아요. 점점 나중에는 콩고 왕국이 쇠퇴를 하고 새로운 노예 공급지를 이제 은동고 왕국으로 옮김으로써 이 은동고 왕국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대신 이제 은동고 왕국과 이제 유럽이 또 더 전쟁이 본격화되기도 하는 거죠. 이 은동고 왕국의 이 은징가 여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여왕입니다. 이 은동고 왕국의 이 여왕은 아빠는 왕이었지만 엄마는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왕의 오빠가 은징가를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총명했고 똘똘했고. 역시 피는 섞여야 돼. 그래서 아빠가 이 왕이 죽은 다음에 이 오빠가 이 은징가 여왕의 그 아들을 죽이고 또 이 은징가가 아이를 다시 낳지 못하도록 그 여성성을 없애버리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은징가가 이제 다른 왕국에 피신을 갔는데 이 오빠가 포르투갈과 뭐 협상을 하거나 할 때 그 역량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은징가 여왕이 워낙에 이 외교술이 특출났고 또 포르투갈어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동생에게 너가 와서 좀 협상을 좀 해봐라. 그래서 와서 이제 협상을 하고 외교술로 은동고 왕국을 좀 지켜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이 포르투갈 사람과 협상하는 장면인데요. 포르투갈 총독이 방석 같은 거를 대주면서 그냥 여기 앉아라. 그래서 자기는 의자에 앉아 있고 기선 제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은징가 여왕이 그거를 딱 눈치를 채고 같이 갔던 자기 수행원이죠. 수행원 보고 여기에 의자처럼 받쳐달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앉아서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은징가 여왕은 민족적인 영웅으로서 그리고 앙골라의 어머니로서 앙골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이제 유연하게 외교적 파트너를 바꾸고 유럽 국가들을 효율적으로 견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왕을 소재로 한 영화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역시 외교를 잘해야 돼. 좀 이렇게 건너뛰어서 앙골라의 독립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앙골라는 1960년대 이후에 크게 3개의 민족이 있는데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각자가. 네. 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독립운동 한다고 다 독립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74년도 이 당시에 포르투갈에 카네이션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이 혁명은 포르투갈이 당시에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계속 그 식민지 국가들과 전쟁을 하니까 아무래도 군비도 물자나 이런 자금들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때 군 장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혈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시민들이 이 장교들을 지지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총기에 카네이션을 꽂아줘서 카네이션 혁명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이 혁명이 있은 뒤에 포르투갈은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이제 놓아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굉장히 늦잖아요. 75년도면 75년도가 돼서야 이제 포르투갈의 식민지들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독립은 했지만 바로 내전이 발발을 해요. 같은 해에. 그래서 약 50만 명이 사망을 하고 400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 중심의 3개의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당들이 모여서 우리 과도 정부를 구성해서 빨리 정권을 이제 안정화시키자라고 했는데 이거 딱 한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직접 그리신 거죠? 네. 와 대단하다 진짜 정말. 대단하다. 딱 이제 한눈에 딱 보이시죠? 네. 자, 이 번호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3개의 정당들이 모여서 과도 정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맨 오른쪽에 있는 앙골라 완전 민족 동맹이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왜? 앙골라 인민해방운동에게. 전쟁을 선포를 하고 막상 싸워보니까 우리가 너무 밀린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군사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우리가 밀리네. 그래서 과도 정부를 세울 때 3개의 정당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앙골라 해방 민족
전선과 앙골라 완전 민족 동맹 이 두 개의 당이 그냥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앙골라 인민해방운동이 2번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당도 독립을 선포합니다. 이게 총체적 난국인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소련과 쿠바가 이 앙골라 인민해방 전선 운동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앙골라는 사회주의 성격이 좀 강해요. 지원을 하고 나머지 당들을 미국과 그다음에 남아공 자유주의 진영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럼 더 커지지 판이. 그렇죠. 그래서 앙골라 내전을 가지고 냉전의 대리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회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이 나눠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오래 지속됐잖아요. 네. 근데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앙골라 인민해방운동은 기름을 팔아서 그거를 충당을 하고 이쪽은 완전 민족 동맹은 다이아몬드 밀수를 해서 이 군비를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내전이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어요. 없는 게 낫네. 없는 살리면 빨리 끝낼 텐데. 그래서 결국은 27년의 내전을 하다가 이 조나스 사빈비가 사망을 하면서 내전이 끝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쿠바가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쿠바 군인과 의사가 여기에 파견이 됐었고 군인이 한 5만 명 정도 남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전, 정말 27년의 내전이 끝나고 나서 경제 기반이 너무나 많이 파괴가 되었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재건을 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요. 이 3명의 대통령이 주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네투 대통령이 독립운동과 내전을 이끌었고요. 가장 먼저 대통령. 그다음에 두스 산투스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38년간이나 합니다. 굉장히 권력 욕심이 많았다고 하고요. 제가 소련과 쿠바의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나라가 사회주의 성격이 좀 강하고 사회주의 계획 정책을 펼쳐가지고 국가 성장에는 좀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앙 로렌스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고 이 대통령은 굉장히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가 발전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들 모두 앙골라 인민해방운동의 집권자. 네, 모두 다.